시작할까요? 예.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신 우리 행정사님들 또 온라인상에서 듣는 우리 행정사님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있는데요. 얼마나 유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긴 시간이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두 단원에 대해서 좀 시간 배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사례는요. 녹취록, 내용 증명, 학교폭력, 지장물 실태조사, 폭행사건, 민원신청사건, 문서위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녹취록 사기 사건입니다. 이 범인은 피해자가 10억의 자금을 대면 창이란 공고에서 100억을 빼내어 사업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억을 끌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가 이걸 왜 작성을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어차피 변호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제가 법률 담당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상담 내용은 범인이 금원 8억을 교부도 받은 사실이 수표와 은행계들을 통해 확인이 됐어요. 거래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취득했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범인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문자만 올 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뿐으로 범인이 창을 통해 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범인을 만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창과 관련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속임을 당해갖고 그에 의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하거나 교부하는 그런 행위가 일련의 과정.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게 뭐랄까 법률관계가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입증하는 것을 사전에 했던 것 증거가 없다 이 말이죠. 최소한 정황 증거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녹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이제 형사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법인과 피해자가 창에 대하여 대화 내용 녹음 USB와 녹취록, 기망행위의 결정적 증거 자료가 되는데요. 첨부해서 서울모두경찰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걸 고소를 했어요. 범인은 1심부터 창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말한 것은 그냥 풍문으로 말한 것이고 이 돈은 사업상 빌린 것이라는 범인은 꾹꾹 부인합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없는 거죠. 범인이. 그래서 딱 보는데 1심에서 뭐라 하냐면 고소장과 우리가 써준 그 녹취록과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판사가 인정한다. 판사가 인정한다. 그래서 유명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 및 상고 재판까지 갑니다. 상고가 결론적으로 기각이 돼요. 결정적으로 2년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녹취록의 증명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와 같이 작성한 녹취록은 즉 사실 증명에 관한 소리죠. 형사절차에서 범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여기 조금 덧붙여 드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유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주소대 하니까 떼겨 오잖아요. 거부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계약서상에 나타난 소송 서류에 나타난 그 주소로는 사람이 없어요. 받지를 않아요. 재판을. 그래서 우리한테 주소 보존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변호사. 여기 보존 명령이 떨어지니까 몇 번 해도 할 수 없이 우리가 뭘로 했냐면 일단 사실 조회를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자, 이 사람이
2년 확정을 받았으니까 아직 그 확정된 날하고 지금까지 기간이 이만큼 2년이 있으니 아직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다가 우리가 뭐야 송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떤 상태에서 어디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이것을 해보해 달라고 사실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2007년도에 우리 그 청해 교도소에 있은 적 해갖고 추소했다 안 나와요. 더 이상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법정 구속이 됐더라면 됐는데 이 친구가 대법원에서는 법정 구속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항소심도 법정 구속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이 법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유. 전직 무슨 상당히 정보기관에 있는 친구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공시송달 있지 않습니까? 공시송달을 해갖고 6억 딱 해갖고 세금 계산해서 아니 뭐야 이자 계산해서 딱 해갖고 8,000평 받아버렸어요. 네, 그런 절차까지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녹취록 이게 없었으면 상당히 불안했어요. 이 친구한테는 휘말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통해서 정황적인 증거라도 그 사기 증명에 관한 서류가 정황적 증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사기 행위를 거짓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사의 심증 분석에 아주 도움이 된 그런 사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녹취록 이렇게 해서 재연패 행정소 사무소 이렇게 놓고 행정 딱 놓고 녹음 일시 쭉 해갖고 여기서는 녹음 녹취 불능 부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해갖고 딱 버렸어요. 그러고 딱 처리하고 딱 했더니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사 중재 사건이 하나 들어온 녹취록 사건이죠. 떡국떡을 국내 생산업체에서 생산토록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를 외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제품 물량 부족 및 하자 통보를 받았고 손해를 보았다며 한국 상사중개원에 중재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사가 못합니다. 여기 서류하고 뭐 해주면 못해요. 서류 작성 못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상담 중재인으로부터 받은 성명 준비 명령을 보니까 당사자가 녹음 내용을 중재인이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중재인은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USB와 함께 녹음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녹취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 해보니까 녹취록과 녹음만 가지고 좀 그렇고 녹취록까지 정확하게 해서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하고 좀 약간 유도를 했죠. 그럼 저는 뭐요? 이 녹취록 이 비용을 받은 거예요. 이 비용 받은 거예요. 비용을 받고 중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무료로 지원했어요. 그렇죠? 아니 돈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 행정사가 검찰의 변호사의 타겟이 되는 경우 혼자 할 때 비용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경우 주변에서 봤어. 행정사가 너무 얼토당토하게 돈을 많이 받아. 우리 영역을 침범한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건데 단순히 문서 몇 장 써주고 서류 몇 장 써주고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아주 적정 수준에서 받았는데 앞으로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해서 잘 되면 또 내가 수급을 좀 드릴게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행정사는 이런 부분에 우리 업무 영역을 법적 리스크 없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다 녹취록 작성해서 제시를 합니다. 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 사건입니다. 임차 보증금 관련 사건인데 사실관계는 뭐냐면 주택임대차 계약 연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반환하겠다고 하므로 이사가 확정되어 전세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임차인들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전도 왔어요.
자기는 어떤 내용 증명으로 내가 앞으로 법적 조치를 충분히 내가 해갖고 이 사람한테 그 뭐랄까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가해야 되는 내용 증명 하나 써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 업무사비 내용 증명 작성 비용과 보증금 위반안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금, 재반 소송 비용 청구 내역을 구체적으로 내용 증명에 적시를 한 겁니다. 찾아가지고 임대인의 조치는 뭐냐면 그렇게 딱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현 전세 보증금보다 한 2천만 원 내린 가격으로 하니까 바로 이게 뭐랄까 돈이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사적으로 나가기 전에 임대차 등기 명령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가게 되면은 그 보증금 물권적 청구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 전세 보증금보다 2천만 원 내린 가격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가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가 2천만 원 보태가지고 7천만 원 내준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내용 증명회가 그래서 내가 본인들은 이와 같은 진행 절차에 소외되는 또한 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임차인이 이명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진행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에 따른 예상 소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까 1243만 3,100원 플러스 알파라고 딱 결시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상 놀라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끼려다가 아이고 잘못하면 혼나겠다는 거에서 근데 그 틀린 말 안 했잖아요. 임차권 등기명 신청 비용 70만 8,800원 나오고 1억 7천만 원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137만 2천 이렇게 나와서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억 7천만 원 법정 이자를 연 15%로 해서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했어요. 이렇게 정확히 계산 방법이에요. 임차권 등기 부동산 경매입 신청 비용 383만 2,300원 내용 증명 통보 비용 2에 여기도 2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손해배상금 및 법적 절차 비용 플러스 알파까지 해갖고 딱 정해놨더니 그 다음에 발행이 오더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용 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왜냐하면 이 내용 증명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편법에서 나오지만 딱 뭐잖아요. 우체국에서 보낸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여금 반환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여 원금 4억 원 중 중간 계산을 하고 남은 2억 원에 대하여 새로운 금전거래 계약에 따라 이자를 납입해 오다가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가 그동안 많은 돈을 지급했으므로 원금과 이자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지하겠다고 하여 이를 대응해 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 결과 대여 원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1억 2천만 원. 한 2억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이자 상세하고 뭐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 남은 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급 이자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1억 5천만 원 되죠. 거기서.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자 지급이 있었고 오래된 거래이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대여금 채권 채무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내용 증명 내용대로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랬어요. 그럼 저도 요 단계에 이르면은 나의 고문 변호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변호사를 멀리할 필요도 없어요. 변호사는 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단히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하고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법 세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대응 및 최종 결과 채무자가 내용 증명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내용 증명 및 계약서, 입출구 내역서 등 증거 자료 수집 및 작성을 대행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순수해갖고 바로 그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피고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다
등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딱 적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확정 판결된 이 집행 권한에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뭘 했어요? 가서 다음이 아니죠. 경매 신청. 그러니까 딱 손 들어보더라고. 경매 신청 해버렸 중산에다. 딱 해버리니까 1억 2천만 원인데 40 매덕 된 것을 경매 신청 해버리니까 환딱 놀라갖고 바로 거쪽 변호사에서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합의하자. 그대로 우리는 사실 6천만 원 정도만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억 8천만 원 다 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내용 증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변호사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자, 그동안에 쭉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그때 돈 지급했던 내용. 우리가 저 민법에 보면 채무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가장 먼저 뭐죠? 집행비용.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본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딱 하다 보니까 자, 이자를 먼저 미지급 이자를 먼저 상세하고 하다 보니까 당신이 돈을 어쩔 때 뭐 5천만 원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이자 상세를 하니까 나중에 그 시점에서는 원본은 다시 3천만 원밖에 안 갚은 경우가 됐어요. 쭉 하다 보니까 2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원금이 됐더라고요. 또 거기서 안 내버리니까 계속 또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자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리에 따라서 그건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도 안 들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법원에 재판을 받으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변호사가 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 여기는 변호사 10%의 승소금을 또 받은 거예요. 1억 8천이면 1,800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하에서. 그러면 행정사도 도움을 줬잖아요. 그럼 걔도 그냥 입을 싹 닫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면서 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누구든 법적 리스크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토지 토익권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내용 증명인데요. 사실관계는 뭐냐면 땅을 매도한 이전 소유자가 그 땅을 매입한 현 소유자가 펜스를 쳤어요. 펜스를 치니까 인근 자신의 땅에 대한 주의토지 통일권을 주장하면서 펜스를 철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현장 출당해서 상담을 하고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답변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일지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내용 증명이 겁이 나는 거. 괜히 겁이 나는 거. 그래서 현장 사격을 통해서 주의 토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점검한 결과 상대방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죄송합니다.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법의 규정상 주의토지 통행권의 법률 요건에 맞지 않다고 알리고 법적 다툼을 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경고했어요. 내용 증명. 상대방의 반응은 내용 증명 접수 위에 더 이상 어떠한 도발도 없었고 보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 피해간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제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취급할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을 요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을 상당히 보호를 합니다. 소유권을 우리는 제한할 경우에는 상당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서 쭉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아가 본인의 무엇을 선을 저버리고 계속적으로 법률적인 송사 등을 포함한 어떤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또 싹 달라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서류를 내용증 답변서를 보내게 되면은
문제가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꼬투리를 달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한 90% 정도는 될 거면 10%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제가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이 내용 증명서가 건네가면 그 사람이 상당히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하고 제가 좀 확신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서도 이때 내용 증명서 어떤 내용 증명서입니까? 법률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서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사진장은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행동이가 그 아까 그 뭐야 상대방의 그 부동산인데 이 사람이 현실을 쳐버렸어. 이 땅을 팔면. 근데 옛날에 여기 옵색 자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진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거 현실 처리하라. 내가 당신 소유권에 의해서 이걸 이용하겠다니. 이 사람은 노한 거지. 노해라. 그래서 제가 그림을 사진장에 찍어갖고 다 하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구책 거기 뭐야 경기도 거기 이야기를 하니까는 여기 우리가 도로 만들어 주겠다. 도로 비용만 너희들이 만들어 주라. 되라. 그러면서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이러한 현장 사진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소송 걸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행정사의 업무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편법 이제 내용 증명에서 우편법 보게 되면 내용 증명하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 용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증명 취급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증명 등기 취급을 전제로 등기 취급은 뭐냐면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 특수지급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합니다. 이게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 특수지급 제도인데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지급 제도. 그래서 법원 판례도 이 내용 증명이 일단 상대방이 도달되면 그 내용을 상대방은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내용 증명이 그만큼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배달 증명은 문서의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내용 증명하고 나머지 그 위하고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 좀 생략하고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있어요. 2건을 제가 최근에 2건을 갖다 접수를 했습니다. 내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사건은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 13조 2 학교장의 자체 처리에 따라서 무처분 종결 처리한 사안입니다. 2번째는 여기서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피해 학생이 인정하지 않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을 넘겨라 하니까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 넘겨야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면 사과 조치로 가장 가벼운 조치입니다. 우리 학교폭력에 가해 학생에 처분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 조치로 중교 처분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조사와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업무 처리 프로세스. 저는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직접 질문 및 답변을 통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 대부분 엄마 아빠들은 자식의 얘기만 자식의 얘기만 딱 들어보니까 자기도 거기를 끄떡끄떡하죠.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와 아들과 딸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관여하지 마시고 이대로 듣기만 하세요. 또 질문한 것을 계속 앉아 듣기만 했어요. 근데 얘들은 생각보다 꾸밀지를 몰라요. 진솔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상담서 학생과 상담한 내용의 상담서가 보호자가 작성한 것처럼 상담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호자의 사실승인 서류를 내가 만들어줍니다. 대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 상담서 내용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부모 명의의 의견서. 사실은 일본의 사건에서는 자기가 가해 학생이요 피해 학생이 오히려.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둔갑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의견서에다가 만약에 그 학생이 내 아들을 계속해서 확인서에다가 가해 학생으로 몰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정당하게 조사받고 심의받겠다.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그 상대방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견서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학부모가 탄원서를 작성. 탄원서 제가 작성해 주고. 탄원서도 뭐예요? 내용 증명해 봐요. 내용이 아니고 사진 증명해 하는 서류가. 이것도 우리 행정사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에 감독이 그래서 첨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부모 확인서에 이 상담서 및 의견서 또는 신원서를 첨부하여 일건 서류로 학교장에 제출토록 했어요. 알겠어요. 결과 볼까요?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장에 접해요. 1번 사건인데 1번 사건에서 이때는 의견서를 썼어요. 두 번 사건은 탄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의견서 쓰면서 뭐라고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관련 학생 누구누구를 가해 학생으로 이러한 일문일답 상담서를 딱 참고로 해가지고 보니까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고 나오니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CG를 줬어요. 그러면서 사실관계 의견 제출 이후에도 쭉 설명하면서 일문일답 상담을 딱 해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신고했던 학생이 오히려 가해 학생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문제 삼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지인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다시 불렀어요. 야, 제가 보니까 우리 민준이가 그래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달리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냅시다. 내가 제출하니까요. 저는 위치로 서면사과 도출합니다. 우리가 행정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지작물 실태조사. 지역 내 밭을 포함한 재배 중인 배롱나무까지 보상을 받고 싶다는데 배롱나무가 별로 이렇게 감정사들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아서 많이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조사 이렇게 가서 밑둥아리 재고 어떻게 되고 해서 시장조사 해갖고 쭉 실측 결과를 받다가 배롱나무 실측 조사 보고서 했는데 이걸 첨부하고 이 신청도 되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해갖고 이걸 배상할 돈이 없다고 이 사업 계획을 취소시켜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폭행 사건이에요. 이게 좀 있었는데 내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런 사건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실험 안 해요. 되게 막 곤란하잖아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날 찾아온 고객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다른 것도 우리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쭉 빌려줘요. 빌려준 돈을 돌라고 하자 내인관계 있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 폭행하기가 3일이 됐어요. 그런 사람. 목에 멍이 들고 허벅다리에 타박선 3주의 상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가해자의 망실. 발생 상황은 가해자 및 피해자 2명 이외에 목격자가 없고요. 발생 시간은 24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동 조치로 상담을 했어요. 비상을 전체 대응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피해 감정, 의사진단서 발급 조치하고 현장 진입 자리에서 주변 방 안도 이게 이 사람의 원룸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주변에 사진도 찍고 있는데 사지 증명 등 서류 작성했어요. 세무 이행 및 상해 피해 배상 요구 내용 증명 작성에 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또 이런 것을 사진 찍는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가해자가 우리의 말을 안 들을 때는 법적 증거자료로 제출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냐면 가해자 명의 이 올름, 이 보증금을 피해 배상으로 받은 거예요. 보증금을. 그리고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띄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게 다 그 보증금을 인수받았으니까 이 계약이 끝나면 주십시오 하니까는 마침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경찰 출신이더라고. 근데 그걸 받아보니까 와 이런 나쁜 놈이 있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 끝날 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원래 그게 됐지 안 됐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대방을 도와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도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증명의 서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도로공사 이거 신청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딱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면서 행정사님 그래서 자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찰 출신 행정사를 찾대. 쫙 찾아보니까 그게 송파구 안에 있는 행정사인데 제가 지금 서초동에 근무하잖아요. 서초동에 있는데 옛날에 송파에 있었던 블로그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경찰 출신 행정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나이도 묵혀 보이고 머리도 하얗고 막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염색을 해서 그러는데 아직 하면 아무래도 하얘요. 이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는 지금 말이 좀 전문가적인 요소가 좀 나니까 제가 또 옛날에 했던 해운대 경찰서에 교통과정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떼 목장으로 대충 내려면 할게요. 거기서 연간 30만 50만 명이 방문객이 오는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그 양떼 목장에 이르는 간선도로가 이제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해요. 높기 때문에 그걸 이르는 아주 경사가 심해서 대형 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주 지금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런 신청을 해서 좀 막아달라는 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도 해줘야 되고 반사경도 설치해야 되고 이정표 및 도로 표지도 설치해야 되고 가감석 차선도 확장 공소해야 되고 회사 진치롬 내에 경사를 완망 공사도 해야 되고 본산 진치롬도 자회전 운행을 위한 합법적인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해보니까 진짜 그래. 어쩐 내가 너무 경사진 거야. 와, 이쭉 경사되는데 작은 차니까 그렇지 큰 차가 좌회전 하다 보면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신청 다 해갖고 법적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8조에 놓고 기책의 무관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쭉 해놓고 민원의 개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진 다 찍었습니다. 찍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그 도에 이 자체에 수입도 올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도로공사 잘못해 가지고 무슨 대형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벌어오는 수입이 얼마인데 재정 수입이 얼마인데 이걸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이 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도로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리고 업체 대표도 이행중입니다. 적시를 해놨습니다만 반드시 이 문제를 국가의 부담으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적인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면 저도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안면도 포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 그 다음 날 내용 증명을 접수한 지자체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공사 중지하고 당신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서 반가운 소리로 행정사님 연락 왔습니다. 저하고 이야기 나누겠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도 이 도로공사 관련 민간 기업의 대표로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10분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입을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내가 처리 잘못하면 손해배상 입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 예. 겁을 딱 먹어가지고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 나가지 이제 그래서 지금도 자꾸 전화 와요. 행사님 잘 지내십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문서위조 사건이고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이 사람이 자기는 이런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한번 감정을 해보자. 감정해보니까 이 사람 것이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1심에서 진 거야. 항소심까지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항소심에서 나중에 합의를 해갖고 끝냈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관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서명을 문서로서 확보됐을 때 얼마든지 동일한 문서의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라고 유튜브에다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 가능. 유튜브에다 보니까 딱 김영근 딱 해갖고 사진 찍어서 딱 하니까는 그걸 그대로 어떤 글에다가 쓰니까는 그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런 방법 많이 한대요. 이번에 제가 실제가 감정하는 그 업체 행정사는 있는데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확신이. 그런데 경찰에서는 고소를 했어. 사무소 위조로 고소를 하니까 경찰은 뭘 믿느냐면 당신의 법원에서 감정한 결과 당신의 필적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소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서류관이 다시 검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조사는 가능하잖아요. 사실조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사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한 10분에 걸쳐서 그동안에 제가 조금 재결 및 판례 몇 가지를 꺼내왔는데요.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 행정사들이 사실증명서류나 사실관계 법률 권리 의무관계에 해당되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서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재결 판례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게 옛날에 지금은 시스템이 아니지만 옛날 시스템이에요. 학교에서 처분을 하면은 그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재심을 신청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재심이 없고 아예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이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넘어가죠. 학교에서는 그냥 처분 안 합니다. 자체 해결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넘기니까 그 문제는 옛날에는 재심을 통해야만이 재심 가지고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죠. 특히 어떤 경우 그 학교가 사립학교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일 때는. 근데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이거 학교폭력 아니다 했어. 이게 피해 학생 엄마가 억울하다. 그래갖고 다시 재심을 신청하니까 재심에서는 그러면 서면 사과 조치라도 해라 하고 조치를 했어. 그런데 그 가해 학생이라고 한 부모가 서면 사과 조치도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주장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등 지시, 통지서, 재심 청구서, 재심 결정서 등의 기조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야 생각합니다. 판단은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 정도 뭐죠? 그러니까 서면 사과 조치 정도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답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가 여기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들 정확하게 상담을 잘했다면 이런 이중의 고초를 겪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사건요. 전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 다른 것은 전학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로 간 사례입니다. 무효. 그런데 피해 학생도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 폭력 예방하는 법률, 학교 폭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은 목적에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같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을 보이면 무효라고 하죠. 이것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봐요. 원고의 주장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래서 미리 원고가 전학 조치를 안 받기 위해서 얘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거예요. 이걸 반영이 된 겁니다. 맞아요?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우발적인 것이었던 점.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죠.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부모 또한 피해 학생 측에게 합의금 4천만 원을 주고 사과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재판관들은 이 정도로 합의금을 주고 했으면 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아픔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작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재판도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면 빨리 합의하고 공탁 걸고 해서 피해 변상 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애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발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행정사들이 잘 보고 판단해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런 문제도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이것은 제가 처리한 사건인데요.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을 강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지적이다. 주문이 뭐죠? 111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변경한다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 많은 것 가족관계 증명과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대출 하겠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플러스한 게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갑 제8호 중에 교통안전공단 2014년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 발표 유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죠? 그 게이지에 나타나는 그 주행거리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 비교 갖고 해보니까 다른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을 뛴 것, 2배 이상.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않으면은 운전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 것이고 잘리게 되면은 정부기관 대출금 또 그다음 아파트 그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출 받은 거 이런 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어떻게 했다 또 연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자료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응시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 판매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청구인의 주장은 법 위반 전례가 없고 고의가 아니었고 어떻고 2억 원의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 운익적 경우 매월 1,500만 이상의 고정비 지출이 발생한 등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에게 회부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청구인의 행정청의 주장은 신분 연령을 하지 않고 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은 우리에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사항이 됐을 뿐이고 그렇지만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강경 규정을 적용하여
2개월의 처분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영업하게 될 때 1개월만 딱 정업정지 당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아요. 사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됐는데 재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옹고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들어줘가지고 정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를 받아들이고 줍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선택적으로 취소도 좋고 최소한 이것을 아주 낮게 해달라 했다는 거죠. 이게 아예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사실조사 관계. 청소년이 거의 20살 이상이 넘는 애로 보인다고 하는 점. 그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이 다 가만히 된 거예요. 거기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거죠. 제과점 영업정지 취소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우리 행정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사실조사가 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차피 행정처분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도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유리한 사실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병역에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법원까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제 자유심증지 이야기했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합리적인 자유심증지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냐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래갖고 상고심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은 거, 의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적시를 한 거예요. 주의토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하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 판례도 나와 있어요. 확인해봤어요. 제시를 해봤어요. 계약금 반환입니다. 계약금 반환도 상당히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때문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금 반환은요, 조금 요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생각해 볼게요. 의사표시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용 증명으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한번 계약금 반환 등을 하려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건물명도 임차권 보증금 반환, 이것도 재밌는 판례인데요. 왜 재밌는 판례냐면 이게 있습니다. 다시 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주택을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다 팔았어. 나는 계속해서 거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임차권을 설정을 한다. 임차권 설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차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배상력은 언제부터 발생을 해요? 그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에서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는 판례예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쭉 여기 좀 자세히 드러났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가 어떻게 역할할 수 있습니까? 구속인 사기 사건도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2억 몇 천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꼬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도 우리 행정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 강력한 내용 증명의 서류를 가지고 상대방 청구할 때 상대방이 어마무서라. 아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나 감옥 가겠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어떤 우리한테 의뢰를 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상담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의 업무 영역을 바로 사실조사와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